자, 성포도서관 온택트 강의 수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께 돈에 대해서 강의 드릴 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첫 시간에 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아실 거고요. 유튜브 연금박사 잘 구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첫 번째 시간 여러분께 약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돈이 주인인 세상이고 우리가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빈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고 관리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좋아, 네 말이 맞아. 그러면 뭘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뭐 볼 거 없습니다. 답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은행에 다 돈을 두고 계시겠지만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투자를 하려고 증권사나 여러 가지 금융 전문가들을 상담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돈을 어디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10중 8구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산 투자가 뭐냐면 하나는 위험하니까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산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지난 10여 년간 분산 투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지 여러분께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산 투자하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 주식 투자나 투자에서 분산 투자는 한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어느 게 좋은지 모르니까 우리나라에는 종합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종합주가지수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한 1000여 개 되는 전체 주식 종목을 다 평균해 놓은 값입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을 사면 얘가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겠지만 전체 평균을 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상품, 한 종목의 수익률에 연동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분산 투자 효과를 보게 되는데, 자,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하시겠다고 종합주가지수를 투자했다면 과연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초반에 1800이었던 주가지수가 2017년 후반에 2500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익률은 무려 41%의 수익이 났어요. 자, 무슨 얘기냐? 2년간 내가 투자를 통해서 잘 분산 투자했더니 41%의 수익이 난 겁니다. 은행이자가 2%밖에 안 되는데 얘는 40% 가까운 수익을 주니까 굉장히 수익이 잘 난 거죠.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나눠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가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실제 우리는 뭐가 좋은지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 가장 1등 기업이 뭐죠? 자, 이건 길 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겁니다. 바로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전체 평균 안에 있죠.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평균이 41% 오르는 동안 이 안에 있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은 몇 % 올랐을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는 동일한 기간 동안 108만 원짜리 주식이 287만 원까지 갔어요. 몇 배 오른 거죠? 165% 올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 평균이 40% 오르는 동안 그 안에 있는 1등은 4배인 160%가 올랐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평균보다 4배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해 볼게. 반 1등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평균 올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반 1등이 반평균 40점이 올랐어요. 40점 오르는데 반 1등이
몇 점을 기여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전체 평균 40점 오르는 것 중에서 1등이 몇 점 기여했을까?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비중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삼성전자 한 종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천여 개의 기업이 있지만 그 기업 중에서 1등하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전체 시장의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60점 올랐더니 전체 평균이 40점 오른 거예요. 얘와 얘가 4배, 얘와 얘가 4분의 1. 무슨 얘기입니까? 좀 산수 잘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40점 올랐더니 전체 평균이 얘의 4분의 1인 40점이 올랐어요. 무슨 얘기죠? 잘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전체 평균 40점 다 올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1등 회사가 전체 평균을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2016년 초에 분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삼성전자를 빼고 투자했어요. 나는 왠지 삼성이 싫어. 그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999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2년 후 여러분의 수익률 얼마예요? 삼성전자를 뺐으면 빵이에요. 빵. 삼성전자를 빼면 빵. 삼성전자를 넣으면 40%. 삼성전자만 투자하면 160%.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본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세요. 삼성전자는 적어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할까요?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까?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 능력이 뛰어난 회사입니까? 아니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삼성전자가 이 시기 동안 여기 주가가 오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시기 오르는 동안 갤럭시 노트 7 모델 한 모델이 배터리에 불이 나가지고요 싹 접었어요. 한 모델이 완전히 망했어요. 주가가 올라서 떨어졌어요? 계속 올랐어요. 이 시기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 갔다 왔어요. 1년 동안 깜빵 갔다 왔어. 회사 대표가 1년 동안 깜빵 갔다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가가 폭락을 해야죠. 대표가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랐어요. 계속. 무슨 얘기죠?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1등 기업 삼성은 더 이상 기술력, 경영력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은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분기순이익 15조, 연간 순이익 50조, 현금 100조를 쌓아놓고 있는 회사예요. 잘 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기술력, 경영력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 뭘로 해? 돈으로 해요. 돈으로. 결국은 이들이 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기술력, 경영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뭘로 돈해요? 뭘로 사업을 해요? 전부 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구글, 대표적인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을 뭔지 아십니까? 기업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 개발을 하지 않아. 여러분들 지금 뭐 안드로이드 폰 쓰고 계시죠? 안드로이드 구글 겁니다. 구글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샀어. 여러분 여행 다실 때 구글 지도 보시죠? 구글 지도. 구글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구글이 샀어요. 유튜브 구글 겁니다. 구글이 만들었습니까? 구글이 샀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기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사업하는 시대, 돈으로 조금 괜찮은 애들 있으면 그냥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퇴직하고 나서 뭐 커피숍을 차리겠다든가, 뭐 공인중개사를 하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러나서 뭐 준비하세요? 물어보시면 뭐 자격증 준비한대. 바리스타, 무슨 뭐 중개사 자격증, 뭐 여러 가지 뭐 하신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날려요. 괜히 빈익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돈이 있으면 하고 어설프게 있어도 하지 마시라.
자격증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자격증은 기본이고 자격증이 없어도 돼. 왜? 자격증 있는 애들 돈 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대신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집 어디다 사야 돼? 집? 안산? 안산에 왜 사요 집을? 집을 안산에 집 사면 안 돼요. 왜? 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17억 아파트 구매자 중에서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강남에 레미안 대치필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17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 중에서 대출받은 사람 비율 빵! 아시겠어요? 집은 강남에 사야 돼. 강남에 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남에 집 사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곽에 강북이나 외곽, 안산, 경기도 이런 데 집 사는 사람은 뭘로 사? 전부 빚으로 사요. 빚으로.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집을 강남에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사는 것이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출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 지금은 아무 차이 없죠. 지금은. 그런데 어떻게 돼?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출로 산 사람들은 다 팔아야 돼요. 어려우니까. 그럼 집값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집값은 안 떨어져요. 왜? 현금으로 샀잖아요. 없어도 되는 돈으로 산 거예요. 오르든 떨어지든 관심 없어요. 아시겠죠? 사시려면 강남에 사세요. 아니면 사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어설프게 외곽에 샀다가 팔리지 않는 집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주의 더럽고 치사하시죠?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상 이제 갔어요. 이제. 더더욱 투자하시려면 이제 뭐 하셔라? 우량자산 1등 아니면 보지도 말아라. 이젠. 아시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면 뭐만 봤습니까? 전부 자본이득, 매매 차익만 봤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남겨야지.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날리시는 거예요. 자본이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매매 차익만 보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하시겠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은 바로 매매 차익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주식은 배당소득, 부동산은 월세소득.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막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는 매매 차익을 보기 이전에 뭘 봐야 돼? 그 자산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거기서 얼마의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다들 뭐만 보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량자산 1등 회사에 투자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배당이 나와요. 배당.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배당이 뭐냐? 내가 그 주식을 1억 원어치 사면 매년 비율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적어도 2%에서 3%, 높게는 5%, 6%까지 배당이 나와요. 은행금리 얼마예요?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은행보다 높은 수익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자본 이득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에 샀냐가 중요했어요. 얼마에 샀냐가. 하지만 배당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할까? 몇 주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왜? 배당은 네가 얼마에 샀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주당 얼마씩 주거든요. 한 주당. 그러면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주식 투자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 회사의 주식 수를 늘려서 지분율을 늘려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가는 것이 실제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 돈 따먹기, 내가 얼마 땄어, 얼마 벌었어 이것만 여러분이 집중하셨지만 앞으로는 이제 배당소득에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익도 누릴 수가 있고 더 많은 배당소득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 배당을 많이 주는 삼성전자 우선주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의 90%를 누가 보유하고 있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미 배당을 받는 것이 얼마나 투자에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받는 주식에 투자했더니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량자산에 투자하시게 되면 매매 차익도 좋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물어봐요.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는요, 잘못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제대로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원금은 돌려주나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위험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량자산에 투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투자 금액에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투자 금액은 매일같이 변동하고 원금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럼 내가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식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당을 중심으로 우량자산에 투자하시게 되면 배당은 내가 주식 숫자를 보기 때문에 주식 수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 주식 수를 늘려가면서 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를 더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원금을 잊게 되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가 싸지면 지금까지는 손실을 보는 거였지만 그렇지 않고 더 싸게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지길 바래요. 왜?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주식을 사서 지분을 늘릴 수 있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투자가 재밌고 장기 투자가 되고 투자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를 잘못한 것,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꼭 한번 명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뭐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 그게 아니에요. 나 삼성전자 한 10,000주 갖고 있어. 이렇게 한번 주식 수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여러분 투자의 본질을 알게 되실 겁니다. 투자란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1등 회사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한 것에 대한 이익을 같이 나누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다는 거 명심하셔서 이제 이상한 1,000원짜리 이런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우량자산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적어도 부익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빈익빈이 되지 않는 방법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젊은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삼성전자의 종이 됩니다. 종업원이 되는 거죠. 종업원은 종이에요. 종업원은 회장님 오시면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열심히 저축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돼요. 주주가 되는 건 뭐냐?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사장을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회장이 와서 주주에게 인사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라. 이 얘기만 가르쳤지 그 돈을 모아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자본주의 시대에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대부분 돈에 대한 지식은 돈의 노예가 되는 지식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인인 사회에서 돈이 주인이 되는, 돈의 주인이 되는 그런 지식,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튜브 연금 박사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